우선주 중에 한 종목인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를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우선주가 이제 종종 급등하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급등하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우선주가 급등하는 시장은 시장의 질이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를 보이는 중에는 이런 우선주 급등락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질이 안 좋고 하락장일 때 이런 우선주 급등락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먹을 게 없으니까 표적으로 우선주를 삼는 겁니다. 우선주는 주가 조작이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주의 이제 간단한 개념과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제 방송은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최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게 모토예요.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어려운 말을 배제를 하려고 하고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우선주의 개념부터 한번 보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이 정도로 그냥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주가 보통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주식이 보통주예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당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을 조금 더 줘요. 왜 배당을 더 주냐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 없어요. 대신 그 기업의 이득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래서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에요. 물론 더 자세히 설명하면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진짜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런 시장에서 우선주가 왜 올라가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는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우선주예요. 근데 최근에 하이트진로가 일단 모멘텀은 있죠. 왜냐면 일본의 불매운동.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불매운동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발표가 이제 정점이 될 것이다. 그 발표 전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이유를 붙일 때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뭐 이런 이유도 붙여요. 금리가 낮으니까 우선주의 매력이 커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어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예금이나 이런 이자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자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이자 상품이 별로 없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를 선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급등을 설명하냐? 설명하진 못하죠. 자, 그럼 우선주의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우선주의 이런 급등락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품절주라고 해서 유통주식수 별로 없는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현상들 몇 번 보셨죠? 유통주식수가 별로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의 총 발행 주식수를 볼게요. 시가총액은 114억밖에 안 됩니다. 상장 주식수를 보면 47만 주밖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47만 주. 그렇죠? 세력의 자금으로 이런 종목들 한 10만 주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럼 바닥권에서 매집을 충분히 해놓은 다음에 주가를 급등시키면 개미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가 엄청 달라붙어요. 그럼 고점에서 한번 빵 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떨어졌을 때 물량 못 샀으면 추가로 매집하고 여기서 상한가 터트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럼 또 조만간 차익 실현 타이밍을 잡겠죠. 작전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바닥권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매집.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매집이 없이는 절대 급등시키지 않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해야지 그걸 털고 나오는 거지. 그냥 냅다 급등시키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매집이 끝난 이후에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세력을 분석한다 할 때 매집이 어디냐 이거에 목숨 걸려고 하는 게 다 이런 이유예요. 근데 매집이 끝난 다음에 주가를 올릴 때도 그냥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그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알고 호재성 기사를 슬슬 흘려요. 그러면서 급등을 시키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게 이런 호재로 인해서 급등했구나 라고 보면서 고점에서 다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밀려서 급등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세력은 이제 털 타이밍을 잘 찾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량을 털면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에 먹으려면 다시 급등시킬 수도 있고. 근데 주식 물동량이 많고 거래가 많으면은 이런 매집이나 급등시키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도 어렵고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없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어려워요. 왜냐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거든요. 유통 물량이 많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주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작전이라는 게 실패를 한다고 쳐봐요. 자 생각보다 세력들은 작전에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작전하면 뭐 다 성공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는 작전이 사실 더 많아요. 그게 보안이 뚫려서 일 수도 있고 뭐 기업과의 관계가 틀어져서일 수도 있고 금감원에 걸려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실패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안정성이 높으려면 유통 주식 수가 별로 없는 주식을 매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주식 그 기업의 뭐 우선주가 됐든 어느 정도 내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지분을 매집하기도 쉽고 급등을 시키기도 쉬워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쵸?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종목은 거래가 별로 없어서 내가 조금만 사도 급등하면 따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더더욱 또 좋은 작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선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주가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특히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선주는 하이트 진로기 때문에 일본 불매에 따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급등에도 사람들이 그러려니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작전 세력의 먹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것은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서 우선주의 매력이 올라간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최근의 급등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합니다. 시장이 좋아서 먹을 게 많으면은 굳이 이런 거 안 사도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아도 어쨌든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세력들은 항상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이런 우선주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한가가 간 이 상황에서 세력들은 이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털 타이밍을 또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을 따라가면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주의 급등 이유에 대해서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 꼭 염두를 하시고 우선주가 왜 급등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조금 익히시면은 향후 이제 테마주의 흐름들을 보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